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에 대해 당시 순환출자 해석 기준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삼성 측에 삼성 SDI가 보유한 주식 404만 주를 추가 매각할 것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산업은행이 내년 국내 산업에서 반도체, 일반 기계는 호조세가 지속되겠지만 조선과 해운 산업은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민간 소비는 호전 추세가 이어지며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상환 부담이 제약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국세청이 차명계좌 사용,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소득세 탈루 등 최근 1년간 조세 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32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포탈 세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이재현 CJ 회장으로 총 251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화그룹 방산 계열사인 한화지상방산이 K9 자주포를 노르웨이에 수출한다고 밝혔습니다. 2001년 최초로 터키에 수출된 이래 현재까지 수출 계약이 성사된 K9 자주포는 총 500문가량으로 이는 국내에서 생산된 지상무기 체계로는 최대 규모의 성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42.54포인트, 1.72% 하락한 2429.83에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4.95포인트, 1.98% 하락한 740.32에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 홀로 순매수, 외국인과 개인은 동반 순매도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수,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후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저녁입니다. 목요일은 두 분이 함께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종목 클린 시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종목 클린 시간과 그리고 포트폴리오 그리고 코인 돋보기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다양한 정보를 전달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번 한 시간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샵 0082번으로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장 함께 하시는 정웅 대표님의 장주 인터넷 방송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 방송은요, 다시 보기 기능과 그리고 스마트폰 보기 기능이 추가가 됐으니까요. 이 기능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오늘도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저녁이고요. 종목 클리닉 시간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주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어윤학 연구원님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목요일에 다시 찾아온 두 분입니다. 두 분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오늘은 좀 바깥의 날씨가 조금은 좀 따뜻해진 것 같은데 오시는 길 편하셨을 것 같아요. 이강민 전문가님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은 조금 포근한 날씨였는데요. 날씨하고는 상관없이 지수는 굉장히 시장은 험악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이럴 때는 조금 쉬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이야말로 조금 더 조심해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리에 조금 더 주력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깥의 날씨는 조금 포근해졌지만요. 양 지수 모두 1% 넘는 급락이 이어져 왔던 오늘 시장인데 정황 대표님의 말씀도 그렇고요. 항상 이강민 전문가님도 맞습니다만 이번 한 달 보수적인 접근과 관망에 대한 포지션 계속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오늘 적정주가 다양한 분석 그리고 코인 돋보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가던 어윤학 연구원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지수가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뇌동매매를 하지 않고 객관적인 기준에 맞추어 매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 성실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게 좋은 내용 전달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인사도 나눠봤고요. 자,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목요일 저녁 이 시간에는 종목 클리닉 그리고 포트폴리오 코인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코너죠.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요. 6930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셀루메드를 매수가 9,200원에 비중 10%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셀루메드가 접수가 됐습니다. 자, 오늘장의 셀루메드는요. 8,750원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셀루메드 하면은 이전에 한 1년 전일까요? 2년 전일까요? 큰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어 하시는데 최근에 주가는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9,000원대 매수를 하셨으니까 현재 구간 손실 구간이시고 그다음에 현재 주가, 적정 주가 비교해서 어떤 상황인가요? 네. 셀루메드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종목 종가는 8,750원, 적정 주가는 7,200원으로 비교가스는 1.22, 살짝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추세를 살펴보면 이 종목은 올 한 해 굉장히 급등락을 좀 거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중기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지만 다시 12월 들어서 낙폭이 좀 과하면서 단기로는 하락 추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루메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 대비해서 살짝 고평가되어 있는 시점이기도 한데요. 중기는 상승 추세가 살아있지만 단기로는 하락 추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9,000원대 현재 주가에 비교해서는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대응 방법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셀루메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상황이죠. 사실 최근에 흐름이 나오고 나서 매수 잘하셨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지수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은 손절 10%, 수익 15% 이 정도만 보시고요. 단기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로 보자는 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그 매수가를 감안하면 사실 하락했을 때 추가해도 되는 그런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지수 상황이 좋지 않고요. 그리고 또 재무적으로도 약간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고 가기에는 완벽하게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에나 또 그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면 좋은데 상승이 안 나왔을 때는 다음 주까지 좀 지켜보시다가 본전 근처에서 움직이면 일단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9,200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인데요. 매수는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보통 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매수가가 잘못된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급등을 하고 나서 조정을 받았을 때 이 라인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매수는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이보다 더 잘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흐름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계속 횡보하는 흐름인데 다만 한 가지 불안감이라면 역시 지수겠죠. 지수가 하락하면은 결국은 급등이 단계 나오지 않으면은 하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불안감이 있고요. 어차피 뉴스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갑자기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기대하고 계속 끌고 가기에는 지수가 불안하고요. 그리고 사실 또 3년 연속 적자가 났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3분기에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관리 종목 지정에 대한 그런 또 불안감은 어느 정도 사라지는 모습인데 100% 완벽하게 장담하기는 힘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이라도 불안감이 있는 종목들은 조금 단기 대응만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약업종도 꺾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을 봐서는 사실 매수가를 감안하면은 하락했을 때 밑에서 추가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비중도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가를 해도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수가 불안하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길게 보지 마시고 단기로만 대응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아쉬움이 있지만 손절 10%, 수익 15%이 정도만 보시고 단기로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루메드 일단은 현재 손실 구간에 계시지만요. 매수가 자체로는 좋은 접근이었다라는 분석이십니다. 하지만 최근의 시장과 지수 상황에 맞물려서 앞으로의 좀 관리가 필요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손절은 손절의 10% 그리고 수익은 위쪽으로는 15%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대응으로 철저하게 좀 접근하시고 대응하셔라라는 전략까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만나보시죠.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3559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미동의 시네마를 매수가 7,140원에 비중 20% 대응 전략 원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미동의 시네마인데요. 자, 오늘은 6,0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7,14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은 일단 다중매물대 좀 무너지실 때 매수를 하셨을까요? 궁금한데 어인하 경마님, 네, 먼저 적정 주가 알아볼게요. 네, 미동앤 시네마 종목 오늘 종가 6,000원, 그리고 적정 주가 9,400원으로 이 종목은 약 2분의 1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추세를 살펴보면 일단 중기는 상승 추세이고 단기는 하락 추세입니다. 그런데 좀 차트를 확대를 해보면 이 종목은 몇 가지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급등과 급락이 계속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일 이동평균선이 옆으로 횡보를 하는 동안 60일 이동평균선이 돌파와 이탈을 반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일단은 중기는 상승 추세, 하지만 단기는 하락 추세에 보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미동앤 시네마 현재 적정 주가 대비해서의 주가는요, 2분의 1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입니다. 최근의 흐름을 좀 짚어보면요,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급등락을 좀 반복했다라는 부분까지 차트적인 추세 좀 설명을 도와드렸고, 중기는 상승이지만 단기는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다는 구간이라는 점 확인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7,000원대에서 6,000원대까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너무 미련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급등할 수도 있는데요. 상승하면은 본전에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더 하락하면 마이너스 20%의 손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지수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을 때는 더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력적으로 가는 테마가 아닌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더 밀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자율주행차 관련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인데요. 최근에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은 종목별로 뭐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할까요? 다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종목은 조금 힘을 못 받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수 때문에 조금 무너지는 그런 흐름도 있어요.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여기에요. 그래서 이 종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종목의 흐름도 문제지만 매수가가 문제입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을 보면은 전부 추격 매수한 자리입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길게 이렇게 쭉 보면은 전부 저점에서 매수를 했던 게 아니고 추격 매수한 그런 자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정받았을 때 밑에서 반등이 나올 때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상승했다가 조정받을 때 매수를 하시면은 뭐 수익 기회가 안 되더라도 다시 하락했을 때 본전에서 또 정리를 해줄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셨어요. 1차적으로 매수가가 높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기준이 없었다는 겁니다. 손절을 10% 정도 정해놓고 매도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율주행차 관련 테마주는 지금 시장의 주력 테마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꺾였을 때는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계속 끌고 가다 보면 손실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에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수 흐름이나 또 테마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향후에 다시 접근해도 되니까요. 너무 미련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추가하기에는 가격이나 지수 상황 또 비중이 약간 애매해요. 그래서 추가 전략도 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손절가는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본전이 오면은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손절 20% 라인이 오면은 그때는 정리를 해주고 다음에 다시 한번 접근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동앤 시네마 좀 아쉬운 종목이기도 하는데요. 현재 또 매수가 자체도 좀 고점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전제 구간에 좀 미련 없이 좀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20% 대응 전략 말씀을 해드렸는데 자율주행차 관련된 테마로 정말 각 종목이 좀 빈익부 부익부 현상을 일으키는 만큼 지수에 맞춰서 좀 정리를 해주시길 바라겠고 단기로 접근을 꼭 하셔라라는 접근 전략까지 정리 도와드립니다.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하시죠.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6251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게임비를 매수가 83,000원에 비중 30% 매도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최근에 게임주 많이 상담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게임비는요. 78,70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83,000원대라면 게임빌이 최근에 최고가를 기록했던 게 84,000원대인데 추격 매수를 하셨을까요?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접종주가 어떻게 되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종가가 78,700원, 그리고 적정주가가 115,600원으로 적정주가 대비해서는 지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점이 지금 이 게임빌 같은 경우에 디지털 콘텐츠 업종에 속해 있는데 코스닥 디지털 콘텐츠 업종의 상당수가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빌 종목은 적정주가 대비해서는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추세를 좀 살펴보면 지난달에 상승 추세 전환을 하고 신작 게임 발표되는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중기나 지금 단기 모두 추세는 굉장히 좋은 상태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 상승 추세, 단기도 상승 추세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빌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저는 혹시나 또 고평가되어 있지 않을까라고는 했지만 적정 주가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게임주입니다. 자, 게임빌 그렇다면은 이 질문을 전문가님한테 했었을 것 같아요. 추격 매수를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추격 매수를 하셨고요. 이 종목은 일단은 지금 너무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게임주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가면은 결국은 게임주들도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오기도 하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본전에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손절 10%나 이 정도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매수가 자체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83,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매수가가 여기에요. 그래서 지금 가격을 보면은 지금 조금 길게 볼까요?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점인 것 같죠. 왜냐하면은 그 과거에 굉장히 폭등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꽤 나왔습니다. 최근 저점 라인을 보면은 거의 5만 원 정도죠. 그래서 지금 그 60% 넘게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상승한 자리에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추격 매수라고밖에 할 수가 없고요. 사실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은 그 종목의 흐름에 향후의 결과에 상관없이 일단은 단기적으로만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를 사실 장담만 할 수 있다면은 계속 끌고 가도 되겠죠. 그리고 지수 상황이 완만하고 주가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은 끌고 가면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노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현재 지수 상태가 너무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 업종이 강하긴 하지만은 지수가 조정받으면은 결국 게임주들도 조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매수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길게 끌고 갔다가 혹시라도 지수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게임주들 그리고 게임빌 자체가 조정을 받았을 때 그 깊이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을 길게 끌고 가면서 보기보다는 일단 단기에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본전이 왔을 때 매도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꺾였을 때는 일단 자체적으로 지금 살짝 조정받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수 자체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락하면은 그때는 손절 10%에서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빌 오늘장의 종가는 78,700원입니다. 단기 대응 역시 좀 유효하고요. 일단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에서 단기 대응으로 좀 잘 대응을 해보자라는 전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할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3343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크라운 제가르 매수가 17,000원의 비중 20%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자, 크라운제가 오늘장의 흐름 먼저 확인을 해보면요. 오늘 13,9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한때 크라운제가 상장을 했을 때 변동성이 꽤 컸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저가를 계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손실 구간이 점점 커가고 계세요. 일단 적정 주가라든지 추세 확인하죠. 네, 크라운 제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특이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종가가 13,900원이고 적정 주가도 13,900원으로 두 가격이 지금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기억에는 아마도 이런 종목이 5개 미만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네, 하지만 적정 주가와 가격이 같다고 하여 지금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매도를 한다거나 이런 결정을 내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기술특허 적정 주가가 가치 분석, 수급 분석, 차트 분석 그리고 어떤 다른 이제 여러 가지가 조합이 돼서 객관적으로 가격을 산출하는데 우연히 이게 지금 맞아떨어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추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달에 인적 분할로 재상장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하필이면 하방 쪽으로 변동성이 컸습니다.
그러면서 21선과 61선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됩니다. 하필이면 또 이제 21선, 61, 121선 모두 지금 하락 추세에 보이고 있고, 그래서 중기 하락 추세, 그리고 단기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단기 추세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좀 아쉬운 게 21선을 이탈만 했지 돌파를 못하고 계속 지금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 이제 봉추 선생 전문가의 조언을 좀 명심을 해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라운제가가 지금 적정주가 현재 종가가 동일합니다. 이런 종목이 많지는 않지만, 하지만 같다, 동일하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시기보다는 앞서서 또 적정주가에 대해서 뭐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추세 같은 경우에는 단기 하락 추세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손실폭이 꽤 이제 깊어지시는 구간인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많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기대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수가 하락하면서 같이 이렇게 빠지는 흐름인데, 일단은 이렇게 하십시오. 상승이 나와주면은 본전에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더 하락하면은 손절 20%에는 일단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7,000원인데요. 사실 매수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계속 하락하다가 지지를 조금 해주는 듯한 그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수 상황만 조금 좋았다고 하면은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1월부터 지수 상황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종목의 문제는 종목 자체적으로도 좋지 않지만 음식료 자체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음식료품의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사실 2015년에 고점을 찍은 이후로 굉장히 계속 약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업종 자체가 시장에서 주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지수를 견인하는 업종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끌고 가는 전기전자가 주도 업종이지 않습니까? 전기전자, 화학, 철강금속 이런 업종들이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향후에 후발주자로 갈 수 있는 업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크라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업종 내에서도 약한 종목이기 때문에 더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의 미련을 갖고 있다 보면은 굉장히 손실 구간이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조금 안타깝지만 미련을 갖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매수는 나쁘지 않았는데 사실 기준 없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손절을 10% 정도 정해놓고 매매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지수 상황에 맞춰서 또 손절을 하거나 또 수익 실현을 하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런 흐름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량주나 또 코스피에 속한 종목들은 절대적으로 지수를 참고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크라운제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불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본전에 매도를 하시거나 하락했을 때는 손절 20%의 정리를 해주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항상 모든 투자는 그렇습니다. 기준이 잘 명확하게 세워져 있어야 하는데 손절을 좀 처리하지 못하신 것도 좀 아쉽고, 일단 종목 자체에 좀 미련을 두지 마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20% 처리를 좀 해주시고, 손절 라인이 이미 비켜간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시 손절 라인 꼭 지켜주시고 대응하신 다음에 또 교체해서 다음 투자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다음 문자는요, 2732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아이리버를 매수가 6,950원의 비중 7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는데요. 아이리버를 70% 비중을 주셨어요. 오늘은 5,780원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6,95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거의 7,000원대 매수를 하셨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먼저 아이리버 적정주가 추세 확인할게요. 연구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이리버 종목을 만약에 적정주가를 검색을 해 보셨으면 상당히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셨을까 해서 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일단 이 종목 오늘 종가 5,780원 그리고 적정주가가 1,800원으로 비교값이 3.21, 즉 3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추세를 살펴보면 이 종목은 2017년 12월 이번 달에 지금 중기 하락 추세 전환을 했고 단기로도 하락 추세 전환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이렇게 혼조세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좀 뚜렷하지 않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정 주가가 지금 아이리버는 1,800원입니다. 적정 주가를 활용을 하실 때 지금 뭐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 적정 주가 검색을 하시면은 그 비교해서 기준으로 해서 매수를 조금 더 가담을 해야 되는지 또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가 판명이 되실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일단 추세 같은 경우에는 중기, 단기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빠르게 좀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대응 방법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네, 이런 종목을 네. 보면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네. 꼭 기준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승하면은 마이너스 10%와 본전의 절반씩 매도를 하시고요. 더 하락하면은 마이너스 20%에는 일단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비중이 70%입니다. 그래서 계속 가지고 가는데 계속 하락한다 그러면은 손실이 계속 늘어나겠죠.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뉴스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뉴스로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뉴스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나 그런 것들이 실적으로 이어졌나 그런 걸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는 있는데 그걸 기대하고 마냥 홀딩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매수가가 잘못됐고요. 대응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를 보면은 6,950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매수하실 때 가격을 보면은 사실 여기에서 매수하셨으면은 추세도 안 좋았고요. 하락하는 그런 흘러내리는 흐름이고 가격적으로도 조금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라인에서 했다고 하면 역시 추격 매수죠. 왜냐하면 반등이 나오는 걸 보고 따라잡은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잘못된 건 역시 기준 없이 매매를 했다는 거죠. 네. 사실 손절 10% 정도에 끊어줬다고 하면은 편안했을 겁니다. 그러면 더 아래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겠죠. 여기까지 하락했을 때가 거의 26% 정도 됩니다. 마이너스 26% 정도 손실이 발생했다가 최근에 마이너스 5% 정도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를 하고 많이 밀렸다가 본전 근처까지 상승하면은 일단은 비슷한 위치에서는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수가와 기준이 없이 대응도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 종목이 상승해주면 좋겠지만 지수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더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사실 네. 특별하게 호재성 뉴스가 나오지 않으면 이 종목이 급등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길게 보시기보다는 좀 단기에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매수하실 때도 단기 대응할 구간이었는데 지금 중기 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한 종목에 미련을 갖지 마십시오. 그리고 비중이 70%이기 때문에 계속 미련을 갖다 보면 손실이 커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은 마이너스 10%와 본전의 절반씩 매도하시고요. 더 하락하면은 그때는 마이너스 20%에서는 반드시 손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아이리버 종목 특성도 말씀을 드렸고 매수가와 그리고 추세에 따라서 대응도 좀 아쉬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연말에 지수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각별히 더욱더 주의하셔서 대응하셔야 되겠는데요.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본전의 절반씩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20% 전부 매도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앞으로 시장 상황에 맞춰서 더욱더 손실 없으시도록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종목은요. 9051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팍스넷을 매수가 11,300원에 비중 30% 진단 원하셨습니다. 자, 저희 방송 애청하시는 시청자분이신 것 같은데 팍스넷 오늘은 12,300원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지금 계속적으로 상담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수익 구간에 계신 시청자분이십니다. 바로 적정 주가와 추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관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종가 12,300원, 그리고 적정 주가 9,800원으로 비교값 1.26 소폭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은 이따가 봉준 선생님도 말씀하시겠지만 역시 이분도 좀 추격 매수를 그렇죠. 하신 것 같고 네네. 한 달 전에만 만약에 상담을 하셨으면 좀 더 좋은 결과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네. 추세를 좀 살펴보면 올해 9월 달에 이제 중기 상승 추세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초에 이제 각종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막 나오면서 이제 루머와 이슈가 뒤섞이면서 급등을 했고, 그래서 현재 중기와 단기 모두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가격이 상장 이후 역사상 최고가 부근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팍스넷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상향하면서 이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매수가가 올라가는 그 구간에서 접근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분석도 해드렸는데요. 중기와 단기 상승 추세에 있는 국면입니다. 오늘도 7% 가까이 올라왔는데, 자, 그렇다면은 전문가님 여기서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일단 본전 근처에서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 이 지금 테마주들이 암호화폐 관련 그 테마주들이 굉장히 급등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요일 출발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본전 근처라면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뉴스 한 방에 굉장히 큰 출렁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강하게 갔던 종목들이 또 크게 조정받는 그런 흐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로만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매수가 자체가 사실 추격 매수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00원이면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단기에 이 자리는 그 94% 정도 돼요. 상승률이. 그런 자리에서 추격 매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현재는 100% 이상 급등이 나온 자리입니다. 폭등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자리에서 추격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단기로 끝내셔야 됩니다. 물론 이 종목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한다는 그런 뉴스로 지금 움직이는 흐름인데 그 흐름, 그 사업 자체의 방향, 그런 지금 진척 상황 그런 것보다는 뉴스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갑자기 제재 조치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또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인데 아직까지 뭐 그렇게 강한 그런 조치는 나오지 않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이렇게 순환하면서 흐름이 나오는데 고점에서 매수했을 때는 계속해서 가지고 가기보다는 단기로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종목은 많고 같이 테마에 속한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매수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일봉 매매보다는 장중 매매가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고점에서 폭등한 자리에서 매수를 했을 때는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강한 종목이라서 따라잡으신 것 같기는 한데 매수가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기보다는 일단은 금요일에 본전 근처거나 아니면 그 위라면은 정리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또 조정이 크게 받았을 때 그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저희 정석투자 통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를 지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또 교육과 이런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자생력을 길러드리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현재 팍스넷 워낙 고점에서 들어가신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 구간이신 지금 좀 수익 정산을 하시고 지금 매도 후 다시 가격대가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재매수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할게요. 다음 문자는 9300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인터플렉스를 매수가 47,000원의 비중 50% 전망 원하셨네요. 자, 오늘 일단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 39,1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인터플렉스 47,000원대면 5만원대 거의 후반대인데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연구원님 먼저 들어볼게요. 네. 인터플렉스 오늘 종가 39,100원 그리고 적정 주가 3만원으로 비교가 1.30 소폭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 2016년 여름에 상승 추세를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속 아주 그냥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다가 최근 들어 애플 아이폰 관련된 이제 루머가 나오면서 이게 지금 뉴스와 루머가 뒤섞이면서 지금 급락을 하면서 네, 지금 중기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단기는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터플렉스 맞습니다. 11월 24일 최고가 71,700원 기록한 이후에 좀 빠르게 하락한 국면인데 일단 중기는 상승이고 단기는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현재 시점인데요. 자,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 전문가님? 네, 사실 뭐 매수가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적으로 워낙 무너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벌써 10% 이상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상승이 나오면은 뭐 마이너스 10% 본전 이렇게 절반씩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더 하락하면 마이너스 20%에는 손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세가 거의 무너지는 흐름이에요.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47,000원이라면 이 정도니까 매수가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술적으로는 120선을 이탈을 해서 매수할 만한 자리가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공장 재가동한다는 그런 뉴스도 있었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러면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버티는 듯한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 지수가 꺾이는 흐름도 있고요. 같이 지금 주가가 흘러내리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무너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존의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굉장히 급등을 계속했는데 향후의 실적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정말 그 조사 내용에 따라서 악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은 그때는 조금 피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로만 짧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네. 좀 손절폭이 커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유상증자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지금 주가가 계속 하락하다 보면은 유상증자가 100% 또 완료되지 못하면서 악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네. 부분도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런 불안감이 있는 종목을 계속 끌고 가기보다는 일단 그 종목 자체적인 불안감, 그리고 지수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중기 투자보다는 단기에 끝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10% 본전 이렇게 절반씩 매도를 하시거나 더 하락했을 때는 손절 20% 이 정도로 끝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터플렉스 좀 아쉬운 부분이고 역시나 좀 손절 라인을 넘어서신 것 같은데요. 손절 20% 또는 손절 10% 본절 절반씩 좀 매도 의견까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저녁 종목 클린 시간으로 두 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은 좀 여기까지 들어보기로 하겠고요. 자, 이어서 봉추 선생님의 포트폴리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포트폴리오가 정리가 됐을까요?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봉추 선생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이전과 변함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퍼스텍과 파루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네요. 워낙 시장이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신규 편입보다는 가지고 있는 종목 안에서 좀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일단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그 시장이 안정될 때 좀 가져가자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구성을 해서. 그런데 네. 지금 사실 시장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21선을 이탈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61선을 향해 가는데 사실 코스닥이 61선을 이탈하게 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코스피 자체적으로도 계속 흘러내리는 흐름이라서 사실 지금이 더 위험한 구간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위험할 때는 굳이 여러 가지 종목을 가지고 가면서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일단 관리를 하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종목에서 수익 나는 거 못지않게 그 손실 구간에서 손실을 줄이고 손실이 나지 않는 것도 굉장히 그 수익이 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자기 자산을 지키고 있다가 정말 그 주력으로 강하게 베팅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매수에 들어가서 수익을 더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져간다면은 훨씬 더 좋은 그런 대응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에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좀 관리에 주력하는 게 낫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특별한 종목이 아니면은 일봉 매매하기는 힘들고요. 장중의 단타 정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가로 편입한 종목은 없고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목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건 그 보험에 가까운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혹시라도 발생 가능한 변수라든지 뉴스로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가져가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차 매수가가 3,400원이었는데요. 3,100원이 오면은 2차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평균가 대비해서 손절 10%만 지켜주면서 그리고 수익은 20% 이상 이렇게 노리는 전략을 그대로 유지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파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략을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뉴스가 나오면서 조금 급등이 나왔다가 오늘 지수가 빠지니까 다시 하락했는데 기준은 똑같습니다. 기존에 4,040원이 1차 매수로 편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3,600원 되면은 2차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뉴스로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2차 매수가 된다고 하면은 상승했을 때는 평균가의 절반을 매도하고 나머지만 가지고 손절 10% 수익 10% 이 정도만 노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냥 하락했을 때는 지금 지수 상황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미련 없이 손절 10%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었던 그 케어젠이라는 종목이 네. 있죠. 그래서 아마 기업들을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또 드리자면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1차 매수가로 7만 원을 말씀드렸었는데 제약업종이나 코스닥의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조금 더 그 1차 매수가를 낮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현재 생각으로는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1차 매수를 68,000원 정도 되면은 그 매수에 대한 고민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가 되면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두 종목만 일단 계속해서 끌고 가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앞서서 시황과 지금 현재 지수 상황 고려했을 때 현재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퍼스텍과 파루 일단 손절 마이너스 10% 이내에서 계속적으로 끌고 가시는 전략과 그리고 신규로 이전에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케어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 도와드렸으니까요. 많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서 종목 상담과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코인에 관련된 모든 것을 또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코인 돋보기 시간 이어갈게요. 네, 이번 시간 어유은학 연구원님의 코인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번 코너를 또 기다리는 분들도 많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도 다양한 이슈를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최근에 워낙 과열이 되어 있어서 저희 시간 참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인 돋보기 오늘의 이슈는 어떤 이슈가 떴을까요? 먼저 화면 통해서 이슈를 확인합니다. 네, 코인 돋보기 오늘의 이슈 첫 번째 이슈입니다. 공정위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현장 조사가 시작됐다라는 이슈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슈는요. 검찰에 대한 소식인데요. 이더리움의 채굴 사기 연루 36명이 입건됐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암호화폐에 대한 시장 워낙 최근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런 관련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슈들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연구원님, 네, 이슈 살펴볼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위에서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약 13곳 정도를 이제 직접 답사를 해가지고 개인 정보 그리고 통신 사업자 서비스가 지켜야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한다는 이슈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통신 사업자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거래를 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사업자는 마치 인터넷 쇼핑몰과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발생하는 어떤 피해가 발생을 하더라도 우리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 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더리움 채굴 관련해서 이제 사기 사건이 발생을 했고 이게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이 초창기이고 그리고 사용되는 언어들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마치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같이 결부가 돼가지고 무슨 채굴 기계를 이제 빌려주고 누구를 소개시켜주면은 더 많은 수익금을 주고 등급을 올려준다든지 이렇게 기계를 빌리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만 그 이후에 등급제 또 누구를 데려와라 이런 것들은 다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채굴과 관련해서 왜 이게 말이 안 되는지는 코인 돋보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암호화폐 관련된 용어들 정말 생소하시고 그리고 관련된 일개의 그런 현상이라든지 작업들이 생소하셔서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코인 돋보기 시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먼저 이슈 점검을 해봤고 그렇다면 이어서 바로 시세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너무 과열돼서 오늘 제가 아침에 시세 살펴볼 때만 해도 모두 다 플러스였거든요. 연구원님 시세 살펴볼까요? 네. 일단 먼저 비트코인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방송을 할 당시에 2,200만 원 선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횡보를 하긴 했지만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300만 원 정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오늘 또 살펴볼 코인이 비트코인 캐시라는 것입니다. 네. 이 비트코인 캐시는 앞에 비트코인이라는 게 붙어서 마치 동생이나 자식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네. 그건 아니고 이제 하드포크라는 과정을 거쳐서 새롭게 만들어낸 코인인데 이 코인이
하루 만에 거의 한 10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200만 원대에 유지를 하고 있다가 최고가 오늘 550만 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또 다시 살짝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과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인데요. 일단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의 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전송 속도가 비트코인 캐시가 조금 더 빠르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 캐시 다른 거래소가 상장이 되면서 이 비트코인 캐시를 거래할 수 있게 좀 열어주면서 최근에 거래량이 좀 급증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관련된 현재 시세를 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은 바로 오늘의 돋보기 내용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정말 비싼 피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이어서 해볼까요? 네, 오늘부터는 이제 비트코인을 조금 이제 파고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이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에 관해서 어떤 용어가 좀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용어를 네.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개인키라는 것입니다. 이 개인키는 키라는 게 이제 열쇠를 뜻하는데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각각의 이제 사용자마다 지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갑에서 이 비트코인을 주거나 받을 때 자기만의 고유한 그런 열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블록은 비트코인의 거래 내역이 기록되는 장부가 있습니다. 이제 가상의 장부인데 그 장부가 저장되는 어떤 가상의 어떤 공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블록체인은 이런 공간들이 마치 그 체인이라는 게 사슬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슬처럼 엮여 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승인이라는 단어, 우리가 또 컨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거래 내역이 딱 블록에 기록이 되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갑은 말 그대로 비트코인이 저장이 되는 지갑을 의미하는 것이고 채굴은 비트코인의 거래가 제대로 이제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하는 그 승인 과정을 할 수 있도록 그 각각의 이제 복잡한 굉장히 연산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해시 함수라고 하는데 그 연산을 통해서 답을 찾는 과정이 채굴이다. 일단 이렇게 용어를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어 조금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워낙 생소해서 일단 비트코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런 장부에 하나하나씩 개입이 되는 그 부분을 모두 완성이 됐을 때가 이래 블록체인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갑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편리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개념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이 비트코인이 왜 다른가 이걸 이해하려면 그 네트워크 방식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왼쪽에 있는 그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은행을 통해서 입금을 한다고 하면 ATM에서 입금을 했을 때 은행 서버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은행 서버를 거쳐서 다른 곳에 있는 ATM에서 돈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P2P 방식은 각각의 클라이언트, 컴퓨터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와 봉투 선생 전문가가 비트코인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네. 둘만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김은혜 MC가 저도 보고 있죠. 그렇죠. 다 관찰을 하면서 네. 이 거래가 제대로 된 거래다라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게 P2P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어서 비트코인 구동 원리입니다. 이게 비트코인.org 지난주 사토시 나가토모가 도메인 등록한 그 사이트에 있는 그림인데 비트코인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전송을 합니다. 1.2 비트코인 전송을 할 때 밑에 있는 수많은 컴퓨터들이 그 내역을 다 관찰을 하고 그래, 이 거래가 제대로 된 거래야 라고 승인을 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6번 검증이 되면 이 거래가 성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속도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한 3번 정도 그리고 거래소에서는 1번 정도만 컨펌이 나도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은 블록이 10분에 한 번씩 생성이 되기 때문에 6번이라는 시간은 1시간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최소 한 3번 그리고 아니면은 한 번만 해도 이거를 이제 승인을 해준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은, 굉장히 저도 이제 영어로 된 문서도 읽어보고, 원 저자의 문서도 찾아보고, 네. 각종 이제 책도 찾아보고 했는데, 제가 정리한 내용은 100m 달리기입니다. 우리가
네. 출발선에서 채굴을 하는 다양한 컴퓨터들이 동시에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암호를 푸른 사람만 비트코인을 획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네. 비트코인 플러스 이제 거래 내역의 수수료 등도 다 얻을 수가 있고, 하지만 이 채굴에는 반감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뭐 방사성 동위원소에 반감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4년을 주기로 얻을 수 있는 양이 절반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반감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비트코인 채굴이라는 게 지금은 한 번 채굴해서 승자가 되면 12개, 12.5개 정도를 받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지면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럼 나도 집에 있는 컴퓨터로 한번 해볼까?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사진이 소위 말하는 이제 채굴 공장입니다. 네. 네, 방금 이제 이슈 말씀드렸던 그 이더리움 그 사건들도 요런 사진들을 보여주고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채굴기를 공장으로 돌리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킨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많은 컴퓨터가 얼마나 고성능의 칩셋을 탑재해가지고 돌아가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전기를 투입을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전기세가 굉장히 저렴한 몇몇 국가들을 위주로 이렇게 대형 공장이 지금 이제 가동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비트코인 채굴에 대해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개념을 또 사진으로 직접 확인을 하니까 시청자분들도 더욱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코인 돋보기 정말 다양하고 알찬 내용 전달 도와드렸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저희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복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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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종목 클린 시간으로 다양한 내용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클린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정호영 대표님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